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 발표 이후에 정말 많은 의혹들,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런데 이러한 논란 속에 아브레우 박사라는 사람이 한국까지 찾아왔죠. 그리고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자신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과연 명확한 해답이 됐을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액트지오사의 본사 주소지는 가정집이고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업치고는 외양상 초라합니다. 회사의 주소지가 미스터 아브레우 고문의 개인 주택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The answer is yes. The design of the ActiGeo is to be a new breed of consulting companies, and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are decreasing their staff. There's a lot of really good talent out there around the world.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our job is computers, software, and a camera. 자, 저렇게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한 질문이 막 쏟아졌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장유미 변호사님, 일단 액트지오라는 회사와 그리고 아브레우 대표, 아브레우 박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문제가 일단 제기됐잖아요. 정말 믿을 만한가? 그 업체와 대표가 믿을 만한가? 공신력이 있는가? 세계적인 권위자인가? 막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액트지오의 본사 이 주소지를 검색해봤더니 이거 일반 주택 아닌가라는 의혹부터 시작이 됐었던 건데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한 한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 액트지오의 대표는 그건 자택이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아, 자기 집이래요? 그렇습니다. 본인 집은 맞지만 다만 컨설팅 회사로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카메라 등의 이 기기만 있으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한국 정부에서도 사전에 설명한 바가 있었는데요. 부테크 펌으로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조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업 수행을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평소에 많은 직원과 뭐 어떤 기물 같은 걸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설명이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전문성이 얼마나 담보된 회사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심해 시스템에 중심을 둔 회사로서 파키스탄,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여러 심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우리는 시추를 직접 시공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분석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일단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의 얘기를 보면 그런 거잖아요. 건물 자체가 무슨 번지르 뭐 수십 층 되는 건물 그런 데는 아니지만 자기 집이 맞지만 그게 사무실이지만 거기에 핵심 요소만 있고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뭐 어떤 전문가는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전문가는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협업을 통해서 일을 처리한다.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다 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동해 석유의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이 지하에 바닷속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20%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 채굴 가능성이 있는 거냐 궁금하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수준이면 높은 것인가요? 20%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 For comparison, the largest discovery in the world in the last 20 years or 25 years is the Liza prospect in Guyana. GECOS of Liza pre-drill was 16%. 20%면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백성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많은 국민분들은 아니 20%가 높다는 건 아브레우 박사 당신 생각이지. 그럼 많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수많은 이런 권위자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20%가 높은 겁니까? 라고 또 다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0%의 성공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낮게 느껴지죠. 20%의 성공률이라면 반대로 80% 실패율을 또 의미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어브레우 대표의 얘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뭐 여러 저도 기사들을 보면 보통 성공률이 20%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는 합니다. 최근에 뭐 가장 큰 매장량이 있었던 가이아나이드 리자에서 16% 정도 성공률이었는데 거기서 40억 배럴 회수 가능한 석유 매장량이 발견된 것도 있었고 통상 5%를 기준으로 하고 보통 성공 가능성이 15%면 꽤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20%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20%의 수치가 높은 확률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20%의 산출 근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와 닿는다면 이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들으신 것처럼 액트지오 대표 아브레우 박사는 20%의 성공 가능성, 이거 꽤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ery strange, 매우 이상합니다. 세계 수준의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한국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작년 1월 철수했다고 합니다. 두 회사의 본사 전경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드사이드이고 이것이 액트지오사 본사 사옥 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7,700달러 하나 3,800만 원의 듣보잡 액트지오사. 2022년 기준 23조 940억 원 매출의 직원 4,500명 이상의 우드사이드사. 본사 건물과 직원 수 매출액 규모가 선입견의 영역이고 진실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베리 스트레인지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정청래 의원은 베리 스트레인지란 영어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이상하다 그러면서 비교 대상으로 가지고 나온 그 기업이 우드사이드라는 업체예요. 근데 앞서 사진 잠깐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뭐 수십 층의 건물 그런 업체인가 봐요. 네, 지금 언급된 우드사이드사는 호주의 최대 규모 이 석유 개발 회사입니다. 네. 한국과 인연이 있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동해 유전 탐사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석유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조강권을 확보한 후에 심해 탐사에 공동으로 나섰던 거였죠. 그런데 지난해 1월 사업 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가스전에 대해 장래성이 없다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석유 탐사에 대한 의문이 불거진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정청래 의원의 얘기를 이제 행간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저 큰 굴지에 정말 잘 나가는 업체가 분석해도 없는 저 수십 층 건물 갖고 직원도 4,500명이나 되는 그 매출도 엄청난 그 회사가 정말 가능성을 봤는데도 사업이 안 돼서 철수를 했는데 가정집 1인 기업인 지금 액트지오가 한 말 믿겠느냐? 이러고도 지금 이게 동해 석유가 있냐고 지금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얘기로는 아니 지금 저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 철수를 했는데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못한 액트지오사에서 20% 확률이 있고 매장량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걸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석유공사에서도 바로 반발했습니다. 우드사이드사에서 이제 2007년에 소규모 탐사를 통해서 석유가스가 동해안에 생성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규모 탐사 실시를 하다가 이제 작년 1월에 철수하겠다는 뜻을 통보를 했는데 이게 뭐 장래성이 없고 매장이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다른 회사의 합병 논의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철수를 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게 뭐 사업성이 전혀 없거나 이런 의미로 철수한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대한석유공사의 해명이고 그래서 지금 액트지오사에서는 우드사이드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 또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탐사하고 했던 여러 가지 자료를 더해서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한 것이니까 우드사이드 철수와 지금 사실 이 석유 매장이 있고 없고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무관하고
이 우드사이드 철수의 이 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좀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최진봉 교수님,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 한쪽이 진짜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하면은 뭔가 이게 이 전세가 역전된다거나 뭔가 이제 국민들 보기에도 커봐 이러니까 문제가 있잖아라고 할 텐데 지금 보세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지금 정부도 그건 이런 거야라고 지금 거의 평행선으로 지금 대립이 팽팽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야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입법부가 하는 일이 이제 행정부의 역할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들여다보고 또 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질문하면 정부가 또 답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해 가겠죠. 그래서 이제 20% 정도 확률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그 한자어로 하면 10중 8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10중 8구의 확률로 하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왜냐하면 이게 시추공을 하나를 뚫는데 약 1,0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5개 정도를 뚫어봐야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긴다고 하니까 세금이 5천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인 만큼 이제 국회가 원구성이 되면 상임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상임위에서 이 분야를 좀 따져보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출렁이는 부분이 그러겠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또 주가 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 좀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역할들의 세금이 잘못 쓰여지진 않는지 하는 부분들을 따져서 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까지 SNS를 통해서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맹공을 하고 나서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죄를 뿌리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경제 과학의 영역을 정치 비방으로 폄훼하고 나섰습니다. 171석의 거대 다수당이 이렇게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어야 되겠습니까? 실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을 저주하는 고사를 지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이 그리 싫으십니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개의 이 천공을 뚫게 되면 다 5천억, 한 구멍당 1,000억이 들어가니까 5개를 뚫게 되면 5천억이 드는 거대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야당을 비롯한 지금 또 일부 여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부도 신중 또 신중을 또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차분하게 이 문제도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